자, 우리가 아까 하려고 했었던 이제 지질 시대에 대한 빨간 건 좋지 않아. 와, 정말 이럴 거야. 자,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몇 년 전에 46억 년 전에 이제 뭐가 탄생을 했을 때 지구가 형성을 되었을 때가 될 거고요. 거기에서 앞에 여기는 사실 한 30억 년 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되게 정확한 시기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는 시생이언이라고 한다라고 그랬었어요. 시생이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생겨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자, 여기를 이제 잠깐만 잘 봐봐. 시생이언은 여기 어딘가가 있어요. 약 38억 년 전 정도가 되기는 해요. 약 38억 년 전 정도에 시기는 우리 괜히 건드리지 맙시다. 자, 괜히 이것까지 외워야 될 것 같은 그 압박감이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바로 뭐가 되었을 거냐 하면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을 했어요. 최초의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형성됐죠? 바다에서, 원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는 원시 바다에서 나왔었어요. 왜? 왜 바다여야만 했어? 지구로 들어오는 자외선, 방사선, 뭐 X선, 우주선 이런 것들 되게 유해한 광선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한 유해한 광선들 무엇을 포함해서? 자외선, 방사선, 우주선. 우주선은 UFO 말고 그냥 우주에서 들어오는 선이야. 우주선, 그 다음에 뭐 X선, 이러한 것들을 차단을 시켜주는 것이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때에는 물만 해줄 수가 있었어. 그랬기 때문에 원시 바닷속에서만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었어요. 육지에서는 생명체가 나타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가 되었을 거라는 얘기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이렇게 바다에서 나타났다? 근데 이 최초의 생명체가 있을 이 당시에도 O2라고 하는 형태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저 한 약 6개월 전에, 사실 6개월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4월 말에 시험 봤으니까 5월, 6월, 7월 한 3개월 전의 기억으로 가보면 이 지구의 대기 속에는 CO2, N2, 메테인 이러한 기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지구는. 그러니까 O2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O2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소 호흡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시생이언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가는 여기 어둠의 쯤에서 바로 뭐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광합성 세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세균이 나온다고? 광합성 세균이 나와요. 최초의 광합성 세균에 출현을 하는데 이 광합성 세균의 이름이 바로 뭐냐 하면 남세균이에요. 남세균은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명칭이고 이걸 갖다가 학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부르는 명칭은 사이아노박테리아예요. 자, 이 남세균이 출현을 한 건 되게 획기적일 수밖에 없는 게 얘들아, 광합성은 무슨 기체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뭐를 내나? 산소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 광합성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뭐를 내놓게 되어 있다고? 산소를 내놓게 되는 거야. 아, 산소가 원래 있었는데 없었는데? 없었는데 이 광합성 세균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바로 무엇이 방출되기 시작한 거야? 산소, O2라고 하는 애가 방출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 이 O2라고 하는 애는 굉장히 중요한 애거든요. 이제 우리가 저 뒷단원 내가지고 또 되게 자세하게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 O2는 일단
얘네들 지금 어디야? 바다지? 맞아? 바다야. 바다이기 때문에 이 바다 속에서 일단 축적이 될 거야. 바다에 축적이 되면서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철이라고 하는 것과 반응을 할 거예요. 지각 속에 있는 철이랑 반응을 해요. 철과 이 산소가 반응을 하면 뭐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하면 산화철 Fe2O3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산소 몇 개 있고 2개, 여기는 3개. 숫자 맞추려면 몇으로 맞출까? 6으로 맞춰야 되겠죠. 맞아요? 6으로 맞춰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 3, 여기는 얼마? 2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철이 몇 개? 4개. 될까요? 2개씩 2개니까. 여기가 되겠어요? 이해 되겠니?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산화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이 산화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의 주 성분이냐 하면 철광석의 주 성분이에요. 철광석 색깔이 어떤지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땅 파본 적 있어요? 땅을요 어느 정도를 파면 그 위에는 까맣거든요. 근데 그 밑에까지 들어가는 땅의 색깔이 어떠냐면 토양의 색깔이 붉어요. 붉은색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데 막 아파트 공사하잖아요. 공사하는데 이렇게 가서 보면 흙들이 다 어때? 붉어요. 검지 않아요. 왜? 철광석 때문에 그래요. 철광석 성분이 많기 때문에. 되겠어? 왜? 이 산화철은 무슨 색이야?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녹이에요. 녹. 쉽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산소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에 축적이 되기 시작을 하겠어요? 바다에 축적이 되기 시작을 할 거야. 바다에 축적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봐봐 얘들아. 제가 단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만약에 제가 똑같은 모닝빵 2개를 이렇게 갖다가 놓고 이 모닝빵 하나는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세포 호흡을 하고 이 모닝빵 하나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호흡을 한다라고 치잖아요. 똑같은 양을. 그러면 모닝빵 이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한 40 정도가 나온다라고 치면 이 산소 없이 호흡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에너지가 2밖에 안 나와요. 몇 배의 관계야? 거의 20배야. 여긴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되게 효율적이지. 근데 얘는 에너지가 별로 안 나오니까 효율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산소가 없을 때의 이 최초의 생명체는 그 산소가 없으니까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 죽어서 못 살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바다에 축적이 되면서 아이들이 무슨 호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산소 호흡은 되게 효율이 어떻다고? 되게 높다고. 효율이 높으니까 애들이 에너지가 막 넘쳐 오르거든.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다 하는 거야. 아, 내 팔이 지금 좀 약간 짧은 것 같으니까 팔을 좀 길게 해볼까? 내가 뭐 이게 어떤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 해볼까? 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바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진화가 일어나는 속도도 매우 어떻게 될 것이고 빨라지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신들의 번식 속도도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빨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번식 속도 역시 되게 빠르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되게 비약적으로 확 일어나게 되는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가 될 거예요. 산소가 있기 전에 비해서 산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엄청난 발전이 올 거예요. 자, 그리고서 남는 거는 이제 어디로 내보내주겠어? 대기로 내보내주는 거야. 대기로 방출이 되어서 대기에서 이 아이들이 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겠어요? 축적이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축적이 일어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O2라고 하는 아이가 대기 중에서 들어오는 무엇을 받아서? 자외선. 아직까지 자외선 차단이 안 됐었거든요. 맞아요? 자외선을 받아서 바로 얘네가 뭐가 돼버리냐면 O3 뭐야? 오존. 오존이 돼버리는 거야. 산소가 오존을 만들어. 자, 2개, 3개니까 6개 맞추려고 여기가 3이면 여기 얼마? 2. 오존을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얘가 되겠어? 그래서 이 오존이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뭐가 일어나? 축적이 되면 그 축적된 얘네들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할 거고요. 오존층이 형성이 될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얘가 되겠습니까? 오존층 형성되면 뭐를 막아주지? 자외선을 막아주지.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자외선이 차단되니까 자외선이 차단되면 어디로 생명체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겠어요? 육지. 그래서 육상 생물이 출현을 하게 돼요. 야, 육상 생물은 동물부터 나왔게, 식물부터 나왔게? 그치? 무조건 식물이 있어야 동물 살 수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식물 다음으로 이제 동물 나오는 순서야. 이게 무슨 시대가 될 거냐 하면 이거는 바로 고생대에 일어나는 일이 돼요. 얘네들 무슨 시대가 될 거라고요? 고생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고생대와의 관계가 바로 5억 3,900만 년 전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고생대. 얘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 고생대 전까지는 생물들이 육지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없었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육상 생물의 출현은 언제다? 고생대. 되겠어? 왜 나왔다?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존층. 오존층이 만들어진 거는 궁극적으로 누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광합성 세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되시겠어요? 자, 여기서 이 광합성 세균, 남세균들이 모여 살았었던 집, 털을 발견을 합니다. 그 털을 발견을 한 화석이 바로 뭐냐 하면 스트로마 폴라이트 라고 하는 화석이 발견이 될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생이언이 지나면 무슨 이언이냐면 원생이언이거든요. 이 원생이언의 초반에 바로 뭐가 출현을 하게 되느냐 하면 최초의 다세포 생물들이 출현을 해요. 얘네들은 무슨 세포 생물들이에요? 단세포. 근데 여기에서 다세포 생물들이 출현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 다세포 생물들의 출현으로 만들어진 화석이 바로 무슨 화석이냐면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하는 화석이 되겠습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여기가 될까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끝이에요. 봐봐. 약 몇 년이야? 40억 년 아니냐? 40억 년 몇 개로밖에 안 쪼개놨어? 3개? 2개? 여기까지잖아. 2개로밖에 안 쪼개놨어. 저 가운데를 무슨 기는커녕 대로도 못 쪼갰다고. 왜 못 쪼갰을까? 몰라서. 자료가 없어.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 화석. 근데 화석 몇 종류밖에 없어. 2종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자, 이게 굉장히 잘 나오는 얘긴데요. 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가지고 이제 고생대부터는 더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제가 일단 얘기부터 해볼게. 선캄브리아대는 이걸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만 이거 봐봐. 요 고생대가 5억 3,900만 년 전부터 고생대라고 그랬잖아. 대는 또다시 기로 나뉜다고 그랬지. 고생대의 제일 앞 시기가 바로 무슨 시기냐면 캄브리아기다. 이 캄브리아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표현을 써요. 화산이 터졌나? 라고 하면 안 되고 캄브리아기 대폭발은 뭐냐면 해양생물이 완전 폭발적으로 뭐를 하는 시기였냐면 증가하는 시기야. 뭐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에너지를 쫙 축적을 했던 게 되겠어? 그게 뻥 하고 터지는 그 시기가 바로 캄브리아기인 거예요. 캄브리아기 때 해양생물이 한 요 정도 있었으면 캄브리아기 때 이렇게 확 증가하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캄브리아기의 전 시대다라고 해가지고 선 캄브리아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이 선 캄브리아 시대는 약 몇 년이 지속이 되었는데 40억 년 동안 지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세분화가 되어 안 돼요? 세분화를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왜 세분화를 못했나요? 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뭐의 수가 적어요? 화석의 수가 적어서 그래요. 화석의 수가 적으니까 정보가 부족해요. 정보가 부족하니까 쟤네들을 나눌 수가 없다란 얘기야. 그럼 물어봐야지. 화석이 왜 적어요? 가 돼야 되는 거야. 그게 포인트야. 왜 화석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가? 자, 우리 아까 화석의 조건 첫 번째가 뭐였지? 개체 수가 많을수록 많았겠냐? 적었겠지. 개체 수가 적어. 두 번째, 단단한 부분이 많을수록 단단한 부분이 있었겠냐? 야, 인제 다세포 만들어냈다. 딱딱한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단한 부분이 없어서 그래요. 뭐 빨리 묻히는 건 묻힐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네 번째, 지각 변동을 적게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나이 졸라 많지. 그러니까 지각 변동을 어떻게 했어? 겁나 많이 받았겠죠. 지각 변동과 그다음에 뭐 풍화작용 엄청 많이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있었던 것들도 어떻게 됐을 거야?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어요. 이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 데에서의 전반적인 날씨를 갖다가 잠깐만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좀 어땠냐면 온난했는데 40억 년이니까 중간중간에 뭐가 왔다 갔다 했겠어요. 빙하기가 아마 여러 번 있지 않았을까. 추정이야. 있었어! 라고를 못해. 왜? 자료가 없어. 자료가 살아있지 않으니까 빙하기가 뭐 좀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는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 말기쯤에 와서 이 말기쯤에 뭐가 한번 크게 왔겠어요. 빙하기가 크게 와서 이제 시대가 이렇게 나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선캄브리아 대의 이야기를 좀 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고생대 얘기로 이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인데 왜 아까와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볼 건데, 자, 얘가 5억 3,900만 년 전이에요. 여기를 무슨 시대? 고생대라고 한다고 그랬고, 아까 고생대에 무슨 층이 형성이 됐을 거라고? 오존층이 형성이 되었고, 그 오존층에 의해서 육지에서 무슨 생물이 출현을 했을 것이다? 육상 생물이 출현을 했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생대는 약 몇 년 동안이 지속이 되느냐 하면 약 3억 년 정도 지속이 돼요. 자, 여러분들 2억 얼마라고 나왔어요? 2억 5,200만.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니들 교육과정, 전 교육과정에서는 5억 4천만 년이랑 막 2억 4,100만 년 막 이렇거든요. 맨날 숫자가 바뀌어요. 아무튼 2억 5,200만 년 전. 아, 여기다 억년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5년 전이 돼버리잖아. 알겠지? 그리고서는 무슨 시대가 왔을 것이고, 중생대가 왔고요. 중생대는 얼마냐 하면은 예전엔 6,500만 년이었는데 6,600만 년. 6,600만 년 전. 그래서 언제까지? 현재까지가 무슨 시대? 신생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고생대 얘기를 볼게요. 고생대는 이제 캄브리아기에 무슨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을 거라고요? 해양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을 거예요. 엄청난 증가가 있었을 겁니다. 이 해양 생물들의 대부분은 다들 무척추 동물이에요. 척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척추가 없는 동물들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가 바로 누구야? 삼엽충. 누구라고? 해파리. 해파리는 척추가 없죠. 해파리는 뼈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 삼엽충은 겉껍질이 있죠, 이제.
껍질이 있는 아이들이야. 삼엽충이라고 하는 애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갑주어라고 하는 애가 나타나는데 여기 끝에 있는 이 어자가 무슨 어자일까? 물고기 어자예요. 갑주어는 최초의 어류예요. 최초의 어류가 중요한 건 어류는 척추동물의 시작입니다. 고생대는 물론 전반에 걸쳐서 무척추동물들의 전성시대예요. 그렇기는 한데 여기에서 바로 무슨 생물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척추동물이 이제 출현을 한 시기야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이 고생대라고 하는 바닥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느냐 하면 어류, 그 다음에 양서류가 무엇을 하여서 출현을 해서 그 아이들이 뭐까지 할 수가 있었냐면 번성까지 한 것이 바로 고생대다 라고 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되겠어요? 그리고 고생대 말쯤이 되잖아요. 고생대 말 정도가 되면 어류, 양서류 다음이 뭐니? 포유류 제일 끝이야. 파충류야. 어류, 양서류, 파충류, 그 다음 뭐야? 조류. 그 다음에 포유류야 얘들아. 어디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류, 양서류 출현하고 여기에서 누가 출현을 할 거냐 하면 파충류가 출현을 할 거고 여기서 출현한 아이들이 중생대 때 파충류가 뭐를 하면 되는 거야? 번성을 하는 거야. 파충류의 대표적인 애 누구? 공룡. 도마뱀이 저기 된 게 공룡인 거잖아요. 되겠어요? 그래서 공룡의 전성시대. 되겠어? 그러다가 중생대 초기쯤에 중생대 요 초기에 누가 출현을 하느냐 하면 포유류가 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포유류가 번성한 건 무슨 시대인 거야? 신생대가 되는 거야. 포유류의 가장 대표적인 거 누구? 메머드. 인간? 저는 화석. 그래서 메머드. 파충류의 대표적인 거 누구? 공룡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닷속에는 파충류는 아니고 바닷속에 암모나이트라고 하는 애 있을 거고요. 암모나이트는 바다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파충류하고 포유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조류. 그 조류가 바로 누구냐면 시조새. 시조새는 파충류에서 누구로 넘어가는 애야? 조류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애가 있을 거예요. 되겠어요? 여기 나온 김에 먼저 할게요. 파충류와 조류 사이에 있는 애인데, 자, 새래매. 새 하면 뭐 생각나? 뭐가 있어야 돼? 날개. 날개가 있어. 또 부리. 또 발? 다른 애들은 발이 없어? 깃털 있잖아. 이를 다 갖고 있어. 근데 파충류로서의 특징이 이제 뭔 거냐? 날개 끝에 발톱이 있어. 왜? 날개는 앞다리가 변한 거잖아. 사람의 팔도 앞다리가 변한 거잖아요. 근데 파충류의 팔이 변한 게 뭔 거야? 날개. 그러니까 발 끝에 있었던 발톱이 있어요. 날개 끝에. 부리가 있죠. 부리를 벌리면 이빨이 있어요. 부리 속에 이빨이 있어. 깃털을 이렇게 들추면 비늘이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얘네들이 파충류에서 조류로 넘어가는 증거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중생대 얘기가 나왔는데, 자, 중생대에서 또 그러면 제가 어쨌든 동물들 얘기를 했으니까 식물 얘기를 볼게요. 고생대에는 무슨 식물이 나오느냐 하면 양치식물이 출현을 해서 뭐까지 하냐면 번성까지 해요. 이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고사리에 해당해요.
이 고생대에는 고사리의 키가 10m가 넘어갑니다. 고사리 나무를 도대체 얼마나 해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사리의 키가 10m씩 넘어가고, 그러니까 다른 나무가 없잖아. 나무라는 게 없잖아. 다 풀떼기밖에 없거든. 그 풀떼기들 중에서 양치식물 풀떼기가 제일 큰 거야. 길고. 그래서 양치식물이 숲을 이뤘었어요. 그러다 걔네들이 서서히 죽어서 땅속에 묻혀서 만들어진 게 뭔 거야? 석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와서 쓰는 석탄의 대부분은 다 고생대 때의 그 10m 넘었던 고사리들인 겁니다. 되겠지? 그 다음에 파충류가 출현할 시기쯤에 무슨 식물이 출현을 하느냐 하면 거시식물이 같이 출현을 해요. 그래서 거시식물이 번성을 하는 건 또 언제 번성을 하게 되는 거야? 중생대 때 거시식물이 뭐를 하게 될 거야? 번성을 하게 돼요. 거시식물의 대표적인 건 소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포유류가 출현할 때 같이 출현한 건 그럼 무슨 식물이겠어요? 속시식물이 출현을 했을 거고요. 그 속시식물은 또 언제 번성을 하게 되는 거겠어? 신생대 때. 속시식물로 만들어진 것들이 과일들이죠, 이제. 그치?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이 번성을 일으키게 된 것은 신생대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아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어요? 자, 환경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환경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신생대는요. 신생대 화석도 조금만 먼저 볼게요. 신생대에 아까 메머드 있다라고 했고 바닷속에 이제 화폐석이라고 하는 화석이 보일 겁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교과서나 교재 같은 데에서 그림들 보면서 자꾸 잘 익히셔야 돼요. 이거 보고 이거 뭔지 어떻게 알아? 이러면 안 돼요. 보시면서 다 항상 익혀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폐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환경 얘기를 볼게요. 일단 신생대는 겁나 짧죠? 6,600만 년밖에 안 돼요. 최초의 유인원 같은 것들도 나타났을 거예요. 인류의 조상도 나타나긴 했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보시면 되는데 신생대는요. 초기에는 온난하다가 후기에 사빙삼간으로 암기하실게요. 몇 번의 빙하기와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빙하기가 굉장히 여러 번 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빙하기가 되게 자주 여러 번 출현을 한 것은 바로 무슨 시대이다 라고 하는 것? 신생대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 되실까요? 됐어요? 얘들아, 빙하기면은 빙하가 얼지. 그럼 해수면이 낮아지지. 해수면이 낮아지면 저지대가 겉으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애들이 그때 이렇게 막 이동을 해가는 거예요. 다른 대륙으로. 그래서 되게 다양한 생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중생대를 보시게 되면 중생대는 전반적으로 어떤 시기였냐면 온난했었어요. 왜냐하면 화산 활동이 좀 많았습니다. 화산이 터지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 온실기체예요. 그래서 지금 좀 따뜻하게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빙하기가 없었어요. 중생대의 되게 중요한 점 중에 하나야. 무슨 기가 없었어? 빙하기가 없었어요. 빙하기라고 하는 건 얘들아 적도까지 얼면 큰일 나. 빙하기에 지구가 다 얼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전반적으로 추웠다라는 것 뿐이야. 되겠지? 빙하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빙하가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위도 40도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한의 한 함경도, 평안도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빙하가 없는 거야. 그 밑으로는 빙하는 없어요. 그 밑에 빙하 있으면 큰일 나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근데 그것도 맞다고 하는 애들 있다니까? 신생대 후반에는 지구의 적도까지 빙하가 덮였다. 맞다고 하는 애들 많아요. 빙하기가 있었겠지? 이러지 말하면 안 된다. 되겠지? 자, 얘네 아기 공룡 둘리 알아? 아기 공룡 둘리 노래 알아?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가 없는 둘리 둘리 하고서는 따따 빙하 타고 내려와 이러거든? 개뻥이죠. 빙하를 타고 올 수 없습니다. 왜? 중생대에는 뭐가 없었어? 빙하기가 없었어. 만약에 빙하기가 있었다면 빙하가 위도 40도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둘리가 고길동네에 올 수 있어.
됐어? 우리나라 위도 38도니까 한 4도 정도 내려오면 고길동에 올 수 있었을 거야. 근데 빙하기가 없었어. 그럼 빙하는 저 위도 60도, 70도 이런 데만 있단 말이야. 거기서 고길동네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빙하 타고 내려올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빙하 타고 내려와. 친구를 만났지만 친구가 고길동이랑 희동일 텐데 절대 아니에요. 되겠죠?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래서 빙하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사실 중생대하고 신생대를 먼저 해놓은 이유는 고생대 얘기가 좀 길기 때문이거든요. 조금만 쉬셨다가 고생대 얘기할게요. 조금 쉬세요. 좀 이따 어차피 필기할 시간 들을 거니까.